오디오 파일 한국어 번역. 하나 씨는 뼛속까지 고통스러운 산통에 몸부림치며 명동병원 분만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마치 탈진한 사람처럼 기진맥진했죠. 심장은 쉴 새 없이 요동쳤고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입술을 깨물며 침대 시트를 부여잡았어요. 끔찍한 자궁 수축이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죠. 힘내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의사는 그녀를 격려했지만 하나 씨는 이를 더욱 앙다물었어요.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까지 끌어모아온 힘을 다해 배를 밀어냈죠. 잠시 후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어요. 첫째가 세상에 나왔고 곧이어 둘째와 셋째가 연이어 태어났어요. 의사는 작고 붉은 새쌍둥이를 유리 덮개 안에 넣었고 아기들의 울음소리는 고요한 공간을 찢어발기는 듯했어요. 하나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행복에 겨워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그녀는 희미하게 고개를 돌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남자의 익숙한 눈빛을 찾았어요. 그녀의 남편, 진우 씨는 분만실 문 앞에 서 있었지만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녀가 상상했던 것처럼 그녀의 손을 잡거나 달려오지도 않았죠. 진우 씨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두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고 있었으며 입술은 굳게 담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진우 씨. 하나 씨는 힘없이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진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유리 덮개 안에 있는 새쌍둥이에게 꽂혀 움직일 줄 몰랐죠. 하나 씨는 그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고 곧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새쌍둥이는 진우 씨와 전혀 닮지 않았어요. 그들은 짙은 갈색 피부의 곱슬머리였고 깊고 묘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하나 씨는 주변 간호사들의 숨막히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간호사들은 수군거렸고 하나 씨는 진우 씨를 바라봤지만 그곳에는 그녀가 알고 있던 진우 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혐오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진우 씨는 차가운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억눌린 분노를 토해냈어요. 하나 씨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필사적으로 해명을 찾으려 했죠. 아니에요. 저는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우 씨 당신만을 사랑해요. 정말 몰라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라고요. 진우 씨는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리며 냉소적인 말투로 되물었어요.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여요? 당신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하나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출산을 겪었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는 공포는 그 고통보다 훨씬 더 컸죠. 진우 씨,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당신을 배신한 적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맹세해요. 짝. 날카로운 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나 씨는 침대에 쓰러졌고 그녀의 뺨은 벼락처럼 떨어진 손길에 얼얼해졌죠. 분만실은 정적에 잠겼고 간호사들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한 간호사가 그녀를 말리려 다가갔지만 진우 씨의 날카로운 눈빛에 압도되어 움직일 수 없었죠.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나는 당신을 믿었어. 진우 씨의 목소리는 격정에 휩싸여 있었지만 슬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타오르는 분노만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 임신 중에도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 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남자가, 평생 그녀를 지켜주겠다던 남자가 지금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를 바라보듯 경멸하고 있었죠. 이러지 마세요. 제발. DNA 검사를 해요. 확인해 보세요. 진우 씨는 코웃음을 쳤고 그의 웃음소리는 극도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검사할 필요도 없어. 저 아이들 얼굴만 봐도 충분해.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 김하나. 진우 씨는 차갑게 쏘아붙이고 뒤돌아섰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분만실을 나섰죠. 하나는 팔을 뻗어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에 잡힌 것은 차가운 공기뿐이었어요. 분만실 문이 쾅 닫히고 진우 씨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죠. 그녀의 행복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4시간 후, 하나 씨는 텅 빈 눈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죠. 새쌍둥이는 비극적인 상황을 모른 채 유리 덮개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분만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하나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 나타난 것은 진우 씨가 아닌 간호사였죠. 간호사는 얼굴을 굳히고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누군가 환자분께 물건을 맡겼습니다. 하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침대 밑을 내려다봤어요. 그곳에는 3개의 여행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녀의 옷까지, 개인 소지품들이 엉망으로 쑤셔박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그녀의 물건들을 서둘러 내쫓으려는 듯했죠. 가방 맨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진우 씨의 차가운 글씨가 서류 밑에 적혀 있었죠. 이혼 서류에 서명해.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하나 씨의 심장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났죠. 오늘 아침만 해도 그녀는 행복한 아내였고 곧 완전한 가족이 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혐오스러운 존재처럼 진우 씨의 삶에서 내쫓겼죠. 하나 씨는 이혼 서류를 꽉 움켜쥐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울음소리는 새쌍둥이의 울음소리와 뒤섞여 한밤중에 처절한 비가를 만들어냈어요. 다음 날 새벽, 하나 씨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새쌍둥이는 건강검진을 위해 간호사에게 맡겨진 상태였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한 의사가 방으로 들어와 하나 씨를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김하나 씨, 누가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하나는 지친 듯 고개를 들었고 문 앞에는 한 여인이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흰머리가 성성했고 얼굴에는 걱정으로 가득한 주름이 가득했죠. 하나 씨의 친정어머니, 박 여사였어요. 박 여사는 하나 씨에게 달려와 와락 껴안고 흐느끼며 말했어요. 하나야, 엄마가 데리러 왔다. 하나 씨는 엄마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남편도, 집도, 돈도 없었죠. 갓 태어난 새쌍둥이와 늙은 엄마의 품만이 그녀의 곁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쓰러질 수 없었어요. 그녀는 새쌍둥이의 엄마니까요. 비는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차가운 빗방울이 살갗을 내는 듯했지만 하나 씨는 병원을 나섰어요. 그녀는 새쌍둥이를 품에 안고 빗속으로 걸어갔죠. 박 여사는 그런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우산을 씌워줬어요. 그녀를 데리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도 없었죠. 진우 씨는 그녀를 그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부부 공동 계좌는 텅 비어 있었고 한때 그녀의 집이었던 아파트는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남편도, 재산도, 모든 것을 잃었어요. 오직 의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의심 때문에.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물질적인 손실이 아니었어요. 그녀를 짓누르는 것은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이었죠. 차가 한 한옥 앞에 멈춰 섰어요. 그곳은 그녀의 친정이었고 그녀가 자란 곳이었죠. 하나 씨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기분을 느끼며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녀에게는 새로운 가정이 있었고 다른 삶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버려진 여자일 뿐이었어요. 박 여사는 서둘러 아랫목을 데우고 낡은 아기 침대에 새쌍둥이를 뉘었어요. 푹 쉬어라. 다 잘 될 거야.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지만 하나는 아무것도 괜찮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전화 한 통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죠. 은행 계좌는 진우 씨에 의해 완전히 비워졌고 아파트 소유권은 그의 이름으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녀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하나 씨는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절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새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섰죠. 하나 씨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새 쌍둥이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고용주들은 하나같이 냉담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최근 경력이 없으시군요. 저희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마치 세상의 모든 문이 그녀 앞에서 닫히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허드레시를 하며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심지어 시간제 파출부 일까지 했어요. 낮에는 쉴 새 없이 일하고 밤에는 잠을 설쳐가며 아이들을 돌봤죠.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멸시였어요. 저기 김하나 씨 보여? 한때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애 셋 딸린 미혼모 신세래. 남편한테 버림받고 쫓겨났다지 뭐야. 저 핏덩이들은 누구 애들이래. 글쎄, 한국 사람 같지는 않은데. 쟤 분명히 바람 피운 거야. 애 아빠가 누군지는 하늘만이 알겠지? 하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조롱은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어요. 박 여사는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는 딸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에 가슴 아파했어요. 그녀는 딸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새 쌍둥이를 볼 때마다 끔찍한 과거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새 아이들이 왜 그렇게 다른 모습인지 알고 있었죠. 그 비밀은 바로 그녀 자신에게 있었으니까요. 박 여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하나 씨가 퇴근하려는 찰나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다름 아닌 진우 씨였죠. 하나 씨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병원을 떠난 이후로 그녀와 연락을 끊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내일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에 서명해. 더 이상 질질 끄는 건 질색이야. 하나는 굳어버렸어요. 그의 차가운 말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죠. 진정 좀 해요. DNA 검사부터 해보면 안 될까요? 됐어. 진우 씨는 소리쳤어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 내 결정은 이미 끝났어. 하나 씨는 이를 악물고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에 휩싸였죠.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고 그녀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음 날, 그녀는 법원에 출두했어요. 판사 앞에서 진우 씨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에 서명했죠. 하나 씨의 차례가 되자 그녀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지만 결국 굳게 마음먹고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을 묶고 있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졌죠. 진우 씨는 차갑게 뒤돌아섰고 그녀는 법정에 홀로 남겨졌어요. 하나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삶의 일부가 송두리째 사라져 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죠. 재판이 끝난 후 그녀에게는 더 이상 희망을 붙잡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녀는 일에 몰두했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새 아이들이 전부였고 그녀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 씨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것이었죠. 하나 씨는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은행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김하나 씨, 이 계좌는 예전에 박진우 씨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박진우 씨의 요청에 따라 이혼 판결에 의해 잔액이 동결되었습니다. 하나는 눈을 크게 떴고 분노에 온몸이 떨렸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건 제가 피땀 흘려번 돈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과거 부부 공동계약 조건에 따라 박진우 씨는 귀하의 동의 없이 잔액을 인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망연자실했어요. 진우 씨는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거예요.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죠. 지난 며칠 동안 애써 쌓아 올린 희망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하나는 절망에 휩싸였어요. 그날 밤, 하나 씨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세 아이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그때 작은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어요. 큰 아이인 안젤라가 잠에서 깬 것이었죠. 안젤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나 씨를 바라보며 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가 너무 좋아요. 하나는 울컥하며 아이를 껴안았어요.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어요. 그녀에게는 새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나 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지만 그녀에게는 무너질 자격이 없었죠. 그녀는 서둘러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빵 가게로 향했어요. 설거지, 테이블 정리, 손님 응대. 한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그녀의 일상이 되었죠. 빵 가게는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거렸고 하나 씨는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기름때가 여기저기 튀고 땀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그때 한 손님이 그녀를 빤히 쳐다보더니 주인에게 귓속말로 물었어요. 저 여자, 낯이 익은데 혹시 박진우 씨 전 부인 아니에요? 그 말은 칼날처럼 하나 씨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어요. 동대문 시장에서는 그녀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죠. 남편한테 버림받고 쫓겨난 김하나 씨 알아? 지금은 빵집에서 설거지하면서 겨우 먹고 산대. 남편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버렸대? 분명히 뭔가 구린 데가 있겠지. 애들 얼굴 좀 봐. 한국 애들 같. 서양인 핏줄이 섞인 것 같던데? 그들의 조롱은 하나 씨를 괴롭혔고 그녀는 괴로움에 몸부림쳤어요. 박 여사는 그런 딸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죠. 그녀는 딸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새 아이들을 볼 때마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하나 씨가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익숙한 오토바이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섰어요. 대학 시절 친구였던 민호 씨가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놀란 표정으로 하나 씨를 바라봤죠. 김하나, 내가 빵을 팔고 있다니? 하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앞치마에 손을 닦았어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민호 씨는 아기 침대에 잠들어 있는 새 쌍둥이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내 소식은 들었어.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 하나는 동정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죠. 괜찮아. 조금 힘들 뿐이야. 민호 씨는 하나 씨를 잠시 바라보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하나야, 괜찮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우리 회사에서 격리 직원을 뽑고 있는데 스트레스도 덜 받고 월급도 안정적이야.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나 씨는 당황스러워하며 머뭇거렸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은 좋은 기회였지만 그녀는 새 아이들을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죠. 누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재워줄 수 있을까요? 하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애들이 너무 어리잖아. 민호 씨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하나야, 너무 힘들게 살지 마.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도우미를 고용할 수도 있잖아. 도우미라니. 돈이 어디 있다고.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한테는 그런 선택권 없어. 민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에게는 오직 혼자서 걸어가는 길밖에 남아 있지 않았어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하나 씨는 꿋꿋하게 빵을 팔았고 단골 손님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비록 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하나 씨가 빵을 정리하고 있는데
방 여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하나야, 누가 너한테 돈을 보냈더라. 하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누가 보냈는데요? 방 여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진우 씨의 이름을 꺼냈어요. 하나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봉투를 엄마에게 돌려줬어요. 저는 그 사람 돈은 필요 없어요. 방 여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나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네가 싫어요. 하나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우리랑 인연을 끊었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죠? 방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죠. 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만약 진우 씨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는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우 씨는 다시 돌아왔고 그는 오직 복수만을 꿈꾸고 있었죠. 하나는 봉투를 쥔 채 굳어 있었어요. 그녀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지만 봉투는 좀처럼 열리지 않았죠. 숱한 망설임 끝에 하나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고 안에는 돈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 씨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초한 일이요. 분노에 눈이 멀어 당신을 믿지 못했고 아이들을 버렸소. 지금에 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겠지만 하나 씨, 부디 행복하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워주시오.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사시오. 안녕. 하나는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용서조차 빌 자격이 없다는 진우의 마지막 말에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진우의 고백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얼마 후 하나 씨는 변호사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진우의 변호사였습니다. 하나 씨는 그 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지만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하나 씨는 편지를 열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가 남긴 마지막 선물, 그것은 바로 새 아이들의 양육권 포기 각서였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 씨는 진우의 진심을 깨닫고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 씨는 새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 속에서 밝고 긍정적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나 씨는 아이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란다. 하나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아이들은 그런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하나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 씨의 사랑은 영원히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엄마처럼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는 떠났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바로 사랑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아이들의 삶을 비춰줄 것입니다.